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방향을 잡을 때는 좀 더 이제 메디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는 것 같고, 네. 실제 메디컬의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중학생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초등학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 얘기를 정말로 자주 하는데, 이미 대입을 끝난 선배 어머님들 얘기를 너무 그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올라갔어요 지금? 켜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당영 선생님.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 입시센터 이응의 공다경 소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디스쿨 채널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고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입시센터 이응이라는 입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문도 선생님이 초안을 짜주셨잖아요. 아, 네네.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겠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디스쿨 정도의 어떤 그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실지 좀 고민을 했어요. 뭐부터 할까요?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된 거는 아니긴 하지만 입시 총평, 고입이든 대입이든 지금의 사실 입시판은 이거는 정말 의대에서 시작해서 의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와, 썸네일 개인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진짜 보면 볼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고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랄까, 학교들이 왜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선택하고 왜 이런 준비를 하는지를 가만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메디컬 입시를 꿈꾸는 친구들이 그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선택들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메디컬을 가기 위해서 유리한 학교가 어딜까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메디컬 쪽은 아예 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메디컬을 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아닌 곳은 그럼 어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이게 의대 입시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입만 좀 놓고 한정해서 좀 놓고 본다면 고입을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 내 성적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판단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추측만 하는 상태잖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명확한 지표는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가면은 뭐 얼마 정도를 하겠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추측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랄까 좀 학생들이 특히나 좀 더 대체로 사실, 그리고 그게 맞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랄까 좀 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네. 희망적이고 네. 조금 더 약간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고교 선택을 할 때 네네. 좀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도 한다. 그쵸.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고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근데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어떤 판단을 한 상태에서 사실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저는 체감적으로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방향을 잡을 때는 좀 더 이제 메디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는 것 같고, 네. 실제 메디컬의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한정된 자리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 꿈을 꾸다 보니까 그 지점으로 좀 더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원래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권 바뀌면서 사실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번 입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특목자사고들이 대체로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이렇게 오른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뭐랄까, 표현이 좀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인 게, 의대 입시로 유명하거나 실적을 충분히 내거나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경쟁률이 확 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원서를 내질 않을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이제 뭐 일반고 전환되네 만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상대적으로 그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외고를 쓰네 마네를 고민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엄청 경쟁률이 뛸 만한 상황은 안 됐던 거죠. 애초에 그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나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됐던지 간에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 그냥 선방했다 정도? 근데 이거를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느냐? 왜냐면은 요번에 고입을 막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가 황금돼지들, 인원이 꽤 많이 늘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원서를 쓴다면은 무조건 경쟁률은 사실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사실 그런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특목고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됐다는 지점에 대해서 수혜를 이렇게 누리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의대 입시로 유명한 학교들, 그게 꼭 막 그 선발을 막 엄청 세게 하는 뭐 그런 학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대치동에 있는 이런 자사고들 있잖아요. 네. 뭐 휘문, 중동 네. 이런 학교들, 네. 이런 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의대 입시로 아니면 일반고도 보면은 의대 입시로 좀 이렇게 유명한 실적을 내는 학교들도 이제 보면은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몇 군데씩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런 데에 대한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확실히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입시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뭐랄까 그 황금대지 인원이 좀 더 많아진 거에 대해 학령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누리지는 못했죠. 됐다. 그리고 일반고를 만약에 선택하는 경우도 네. 이런 어떤 유명한 그런 학교들을 가가지고 내신 경쟁을 잘할 수 있을까? 나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내신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교과 전형이 충분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선발한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일반고 선택하는. 그쵸. 학생들. 일반고 가서 그냥 나 전일 찍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예쁜 내신 받아가지고 관리 잘해서 나는 이제 의대 입시를 뭐 어떻게 하겠어라고 네.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목표는 그러니까 메디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내 확실한 내신 성적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이런 지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뭐랄까 되게 많이 약간 학생들의 어떤 선택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중등에서 고입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의대냐 아니냐로 일단 그 1단계가 갈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학생들이 특히 연가고 정말 많이 썼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 한번 불과 몇 년 전에 그 대치동 분위기를 보면은 학생들이 뭐 다 떠나가지고 우선은 먼저 수학 달리다가 어쨌든 영재학교 좀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한번, 네. 우선 막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가고도 그렇고 뭐 특목고도 그렇고 일반고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우선은 해보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의대 입시를 염두하면서 나는 뭐 어디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분산되는 효과는 좀 더 지금 생긴 상황이고. 아, 연과거 쏠림 현상이 이 의대 메디칼에 대한 그 취향 때문에 좀 완화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연과고 그 뭐지 경쟁률 경쟁률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의대만 다가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좀 보면은 그 충분히 연과고 예전 같았으면은 우선은 가가지고 뭔가 그 다음 진학을 생각해볼 만한 친구들이 저는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뭐랄까 연과고 준비를 하다가도 좀 더 튼 친구들은 전보다는 확실히 그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튼다는 게 그러니까 그 연과고 준비를 하면서 네. 사실은 충분히 도전해보고 끝까지 해볼 만한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가지 않고 네. 이게 원서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왜 붙어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저 보면은 매년 몇 명씩 꼭 만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그래요. 네, 입학해서 이제 영재학교 이제 합격한 다음에 왜 보면은 입학하기 전까지만 학생들 막 팀 수업도 많이 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의대 카드를 생각하고. 쓰는데 어느 루트가 더 자기한테 이로운가를 판단을 그쵸. 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쵸.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특목고 입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점이 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왜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최상위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네, 그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문과를 확정했거나 외고나 국제고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이런 지점들을 많이 염두하면서 선택하는데 어쨌든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기도 하고. 선생님. 저랑 자기랑 이 진로가 자기랑 진로가 상관이 없더라도 그 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나의 외고 선택 지점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많이 사실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러네요. 이게 이걸 바람직하고 아닌 걸 떠나서 이거를 그 입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맞기도 네. 하죠. 그럼요, 선생님. 우리 그 대치동의 디스쿨 중심으로 볼 때 네네. 의대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만한 곳이 휘문, 중동, 단대, 경기. 그죠. 여학생들 뭐 진선 뭐 이런 학교들. 진선. 네네. 대치동을 우선은 놓고 봤을 때. 그렇죠? 네네. 전략적으로 그런 학교를 피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대 결과가 좋은 학교로는 그쵸. 이런 학교들이 꼽히죠. 꼽히죠. 네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난 정말 의대는 아니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잘 차관을 해서 또 반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거네.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 그쵸. 이게 여러 가지 전략이 이제 가능한데, 네.
이거 근데 이거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우선은 네. 현재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상위권 학생들의 이거는 아예 사실 저 이거 그냥 거의 필터링 없이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잘했네요. 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내가 상위권인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입시만 놓고 봤을 네. 때는. 왜냐면 나한테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럼요. 네. 끼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뭐 재수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우선은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대치동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많이 가는 이유가 우선은 의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에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수시라 하더라도 워낙 최저가 세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학과들에 비해서 이제 수능 성적을 좀 더 세게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전형을 내가 주력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능에 대한 부담과 어떤 그 생각을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을 조금 더 타깃으로 딱 정조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수능보다 수시 쪽에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전략적으로. 이게 문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대일 수도 있고. 문과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수능이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수능이 좀 부담스럽다. 이 친구들과 표정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막 얘기하는 문과 침공이라는 막 단어도 이 굉장히 이 되게 자극적인 이 단어도 막 생겼잖아요. 먹었어요. 그거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정시에서는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 되게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의대를 완전 목표로 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대치동에 널리고 널린 게 정시 파이터지만 어쨌든 간에 수시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의대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지에 대해서 2024까지 나오고 2025가 안 나왔잖아요. 네, 네. 여기서부터는 그 정시 40%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각 대학들이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시 40%가 정시 40%보다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요. 정시 비중이 줄어들 것 같다. 줄 수도 있죠. 정시가 40%가 됐다는 건 그게 2010년, 11년 거의 그 수준으로 백한 거였거든요. 네. 왜 사실 계속 수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수시 인원은 그러니까 수시 퍼센트가 계속 늘고 있는 네. 상황이었고 정시 퍼센트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 정부에서 이거를 확 튼 거잖아요. 네. 어쨌든 아주 드라마틱하게 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시 무조건 40%로 박아놓은 게 2024까지를 우선은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들이 어쨌든 막 급하게 40%를 맞췄죠. 맞춰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건데, 이 정도면은 기존의 어떤 커다란 흐름상에서 이걸 완전히 다 틀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정도로 확 뒤집은 거거든요. 몇몇 대학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노출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대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40%를 꼭 고정해도 되는 게 아닌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대학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가봐야 되는 거긴 네. 하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서울대가 예를 들어서 뭐 정시 비율을 45, 50 이렇게 갈까요? 그럴 확률은 사실 별로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수시 인원이 좀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장 그러니까 2025, 26부터 막 엄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는 편인데, 나라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 한. 네. 근데 뭐 그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심스럽지만. 네. 근데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공대를 생각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제 이런 지점들을 염두하면서 학교 선택을 해야겠죠. 커질 가능성이 있는 수시 카드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 어쨌든 지금 현재 중학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입시를 빨라봤자 3년 뒤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막 입시를 끝난 선배들이나 혹은 이번에 고3 되는 누나, 오빠, 형 뭐들보다는 또 이 상황이 또 되게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거를 중학생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초등학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 얘기를 정말로 자주 하는데, 이미 대입을 끝난 선배 어머님들 얘기를 너무 그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 입시는 진짜 2, 3년 내에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180도 확
핸들을 꺾어버리는 상황들이 막 생기잖아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반대게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네. 그게 어떤 쪽이 됐던지 간에. 네. 그래서 뭐 참고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너무 그 선배의 상황을 너무 있는 그대로 1대1로 대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염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선생님. 다시 고교 선택으로 와서요. 네네. 수시가 확대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둔 상황에서라면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은 학교, 조금이라도 이로울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겠네요. 늘 그랬듯이. 그쵸. 특별할 것도 없는 거지만. 그쵸. 근데 네. 이거를 좀 둘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육과정 바뀌기 전과 후로. 나눠세요, 그러면은. 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현 예비 중3까지가 마지막이고 2015 교육과정이 상대평가 마지막이 현 예비 중3. 그러니까 예비 중3. 네. 이번에 중3 되는 친구들. 네. 이고 현 예비 중2 네. 이하부터가 이제 교육과정 바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세대잖아요. 네. 근데 그 예비 중2 이하 친구들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 친구들은 매우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 요건 이따 절대평가로 바뀌는 교육과정 개편 얘기할 때 네네 이어서 할까요? 네네. 네. 왜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